안녕하세요. 차트 알려주는 남자 프로트레이더 최주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HMM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제가 구독자분들과 HMM 주주분들을 위해서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이 차트 분석 기법에 대해서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릴 건데요. 그 전에 항상 그랬듯이 이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차트 보면서 우리가 현재 이 주가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즉 추가적으로 하락할 여지가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분석을 해드리고, 특히 오늘은 제가 기존에 이제 공개하지 않았던 우리나라의 이 국내 슈퍼개미 분들이 어떻게 수익 매매를 쉽고 간단하게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한 꿀팁도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단 한 주라도 이 종목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주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은 오늘 제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 HMM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론적인 얘기를 먼저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이게 특히 우량주 매매하시는 분들은 가장 큰 꿀팁이 될 텐데, 자, 어떻게 하는 거냐? 최근 2년 동안에 어떤 종목이든지 최근 2년 동안의 차트를 먼저 여러분들이 열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제가 화면을 좀 넓게 해놨는데, 2020년에 가장 저점을 찍었을 때 이때 주가를 먼저 선을 그으시고요. 그 다음에 가장 최고점, 바로 작년 2021년도 6월달이었죠. 이때 가장 최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이때 선을 하나 또 그어주세요. 자, 여기까지 하시는데 크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냐, 이 중간 가격을, 정확한 중간 가격을 원래는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제가 촬영 중이니까 대강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중간쯤이다 하면 아마 정확하게 계산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달라지겠지만, 일단 대략적으로 이렇게 한번 선을 그어볼게요. 자, 그러면 이미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 카카오와 네이버 설명할 때 어떻게 말씀을 드렸죠? 주가가 이 아래 구간에 와 있을 때, 이 중간 지점에 아래 구간에 와 있을 때는 기본적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종목이든 기본적으로 과매도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말은 뭐예요? 충분히 저점에 와 있다, 즉 충분히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삼성전자 매매하시는 분들도 이 점을 반드시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 화면을 조금 이제 깔끔하게 해서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면요, 이 중간선 아래에 지금의 이 주가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구간이 가장 매력적인 매수 구간이다, 혹은 물타기를 할 만한 구간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최근의 상황을 한번 보시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아래 구간에 와 있을 때, 이럴 때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단기적으로 스윙으로 이 수익을 내치기가 굉장히 간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지금의 현재 주가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차트 캔들 모양만 보다가는 추가 하락을 하지 않을까, 이런 패닉에 빠지기 쉽지만, 슈퍼개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가장 매력적인 매수 구간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앞에서 설명드렸던, 영상 초반에 설명드렸던 슈퍼개미 분들이 수익 매매를 하는 노하우가 아니니까, 여기에 대해서 일단 여러분들이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 자, 일단 원론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HMM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시는 분들은 지금의 이 구간이 가장 매력적인 물타기 구간이다, 혹은 신규 매수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을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바로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구간이든지 지금 최근에 6월달 이후에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빠지고 있는데,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패닉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필요로 한다고 그랬어요? 세력의 매집을 체크하는 이 습관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세력의 매집이란 건 쉽게 말하면 세력들이 투매를 하지 않으면 개인 투자자도 손절이나 매도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세력들이 매집을 한다고 그러면 개인 투자자는 홀딩 또는 신규 매수를 하셔도 되는 구간이다, 즉 물타기를 하셔도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데,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이 세력의 의도라고 할 수 있는 세력의 매집은 우리가 어떻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느냐?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주식을 10년, 20년 혹은 평생 주식을 매매하시는 분들도 이 세력의 매집을 포착하는 방법을 전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1년 동안 여기에 대해서 수많은 종목을 분석을 해드리면서 이 세력의 매집을 어떻게 포착하는 건지 말씀을 드려왔는데, HMM도 제가 오늘 처음 영상 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집중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어떤 종목이건 이 HMM처럼 주가가 이렇게 변동성을 그리면서 위아래로 크게 흔들릴 때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이 OBV가 주가의 방향과 전혀 상관없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거나 이렇게 고점을 횡보하는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되면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가의 방향은 이렇게 불규칙한데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이 OBV는 이렇게 고점을 유지를 하고 있죠. 이런 경우는 무조건 뭐라고 그랬어요? 세력이, 메이저 세력이 매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OBV 지표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필수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왜 그러냐? 만약에 이런 지표가 없이 이런 상태에서 대부분의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위에 있는 이 캔들 차트와 여기 있는 일본 캔들 차트와 아래에 있는 거래량만을 가지고 매매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내가 캔들 모양만 보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단기간에 급락이 나오는 이런 구간에서 내가 참다 손절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리고 이게 바꿔 말하면 전형적인 세력의 개미털기라는 거죠. 그리고 개미털기가 아니다 하더라도 시장이 이 지수가 급락을 하게 되면, 최근에 코스피 지수처럼 6월달에 급락을 하는 이런 경우가 나온다고 하면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구간에서 손절이 나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OBV는 반드시 추가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아래로 아무리 흔들려도 세력들이 얘네들이 계속 매집을 하고 있구나, 이게 포착이 되면 내가 반년이고 1년이고 여유롭게 홀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얘기가 나와서 설명을 드리면 차트를 조금 확대를 해볼게요.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이 잘 안 보이실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단기간에 주가가 급락이 나올 때 이때가 왜 조심하셔야 된다고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냐면, 수급을 보면 이 보통 수급 매매 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패닉에 가장 많이 빠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최근에 이 HMM의 수급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 기간별로 봤을 때 최근 1개월 동안 이 외국인이 지금까지 잘 매수 포지션을 유지하다가 8월 중순부터 갑작스럽게 이렇게 엄청나게 매도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전에 이 매수량을 비교를 해봤을 때 최근에 이 매도량은 그렇게 크지 않은 사이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보통 수급 매매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기간별로 안 보죠. 일별로 이렇게 봤을 때 누가 봐도 지금 단기간에 외국인이 그리고 기관까지 어마어마하게 많이 쏟아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내가 수급을 봤을 때 여기서는 지금 손절을 해야 될 구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기가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과 주주분들은 이런 판단을 내리시면 절대로 안 된다. 우리는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과 정반대로 생각을 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바로 그게 뭐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주가가 빠질 때, 주가가 급락이 계속해서 나올 때 세력의 매집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고점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점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는 세력들이 얘네들이 물량을 계속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2차 그리고 3차 상승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부분의 우량주들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전부 다 이런 패턴으로 세력의 매집 이후에 개인 투자자가 전부 다 손절이 나간 이후에 그때 주가가 급등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때 기억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차트를 조금 앞으로 당겨보면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절대 매도를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때 왜 매도하는 걸 말렸는지, 왜 추가적인 이 급락이 나올 수 없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을 드렸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이렇게 주가가 크게 빠지기 시작할 때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이 OBV도 주가와 같은 방향으로 흘러내리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 삼성전자를 보시면 이렇게 똑같이 진행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OBV가 이렇게 저점에 와 있을 때는 이미 외국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관이 물량을 엄청나게 쏟아낸 뒤기 때문에, 즉 뭐냐면 얘네들은 고점에서 매도를 하고 다시 저점에서 매수를 해야 되겠죠. 언제까지? 영원히 팔 수만은 없기 때문에 이 외국인과 기관이 수급이 언제부터 들어오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OBV가 가장 이렇게 저점을 찍을 때 이때가 새로운 이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는 바로 이런 시점이다. 그래서 제가 이런 구간에서는 절대 개인 투자자분들이 손절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주가 상황이 어떻게 됐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다시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자, 근데 많은 분들이 이때 기대를 하셨던 게 뭐냐면, 당연히 이런 식으로 계속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오길 바라겠지만 생각보다 그러기가 쉽지가 않죠. 자, 왜 그러냐?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RSI라는 지표예요. 이게 바로 뭐냐? 우리가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해야 되는 이 지점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보조지표다. 그래서 마치 주식시장에서 답안지를 갖고 있는 것 같은 이런 효과를 내는 게 바로 이 RSI 지표인데, 여기서 보시면 주가가 상승이 나오기 시작할 때 이미 고점 시그널이 나왔죠. 그 말은 뭐냐면 이미 1차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다시 주가가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이 고점 시그널이 늦게 나와야 그동안 이 시그널이 나오기 전에 주가가 크게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 자, 근데 이때 당시에는 아쉽지만 일찍 고점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한번 조정을 받는 걸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의 상황을 한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제가 이 RSI를 설명을 드리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슈퍼개미 분들이 어떻게 수익 매매를 하는지 여기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릴 건데, 이 RSI 지표상 여기 보시면 확실한 바닥 시그널이 나왔을 때 바로 이 지점에서 여러분들이 신규 매수를 들어가셔야 가장 어떤 종목이든지 저점에 들어갈 수가 있다. 자,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굉장히 간단하고 쉬워 보이지만 막상 이때로 한번 돌아보면요,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자, 이렇게 만약에 보시면 주가가 급락이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신규 매수 타점을 잡기는 굉장히 쉽지가 않다. 왜냐? 추가 하락에 대한 공포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구간에서 물타기를 못 하시는 건데, 자, 여기서 보시면 이 OBV와 RSI를 가린 상태에서 내가 이 보조지표가 없는 상태에서 이 주가를 분석을 한다고 했을 때 여기서 반등을 예측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RSI 지표상 바닥 시그널을 반드시 참고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신 분들이 이후에 주가가 다시 상승이 나왔을 때 여기서 매도를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자꾸 하냐? 지금의 현재 주가 상황을 한번 보시면요, 지금 이 RSI 지표가 어디로 가고 있죠? 자, 주가의 방향과 상관없이 이 RSI만 보시면 지금 이렇게 하락을 가고 있고, 머지않아 이렇게 바닥 시그널이 다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색칠해서 보여드리면 바로 이 바닥 시그널이 나오게 될 거다. 자,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패닉에 빠질 게 아니라 이 시그널이 나오는 걸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신규 매수를 하실 만한, 즉 물타기를 하실 만한 구간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될 구간이 어디냐? 바닥을 다시 찍고 이 RSI가 고점을 찍을 때, 바로 이때와 이때처럼 다시 고점을 찍을 때 여기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고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내가 수익 매매하시는 분들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 두 차례의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이 프로 트레이더들이 이런 구간에서 가장 바닥 시그널이 나왔을 때 여기서 신규 매수를 들어가고, 그 다음에 큰 욕심 부리지 않고 단기적인 스윙에서 여기서 고점을 찍을 때 매도를 하고 나온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바닥을 찍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물타기나 신규 매수를 하신 뒤에 다시 이 고점 시그널이 나왔을 때, 이때처럼 고점 시그널이 나왔을 때 여기서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고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때가 되면 이미 주가가 상승이 나온 뒤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전제는 뭐냐면,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으려면 대전제가 뭐냐? 바로 이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OBV가 여전히 고점을 유지하고 있다는 이 전제가 깔려야 여러분들이 이 수익 매매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특히 중장기 매매 하시는 분들 중에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우리가 언제 매도를 하고 나와야 되냐? 손실을 보더라도 세력의 매집이 풀리는, 세력이 투매를 하고 나가는 이런 하락하는 이 시기가 왔을 때 여러분들이 절대 오래 끌지 말고 무조건 이 하락의 초입에 매도를 하고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무조건 반년이건 1년이건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홀딩을 하셔도 무방하다. 그래야 우리가 어떤 시점에 올 수가 있느냐? 다시 한번 주가가 이 장기간 동안 세력의 매집을 끝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매집을 끝내고 다시 이때가 1차라 그러면 2차 대상승을 우리가 전부 다 수익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지수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면요, 제가 최근에 수많은 종목들을 분석을 해드리면서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이 OBV와 그 다음에 우리가 언제 매수를 하고 언제 매도를 해야 될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이 RSI 지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쉽고 간단하게, 그러면서도 굉장히 정확하게 분석을 해드리다 보니까 최근에 구독자분들과 제 영상 봐주시는 주주분들이 뭐라고 문의를 가장 많이 주시냐면, 첫 번째가 나도 이 보조지표 두 가지를 직접 설정해서 내가 스스로 매매를 해보고 싶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보조지표 두 가지를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지 이 사용 방법을 좀 알려달라. 여기 대해서 문의를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즉 뭐냐면, 제가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 화면 구성과 똑같이 설정해놓고 이 보조지표를 가지고 매매를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신 건데,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드리듯이 진짜 바닥 시그널이 어디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는 진짜 고점 시그널이 어딘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작년만 하더라도, 예전만 하더라도 정말 소수의 구독자분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길래 제가 개별적으로 답장을 드리는 수준이었는데, 이게 올해 들어와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 OBV와 RSI 사용법을 알려달라 이렇게 문의를 많이 주셔서 제가 최근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럴 거면 아예 이 보조지표 사용 설명서를 따로 만들어서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공유를 드리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최근에 일주일 동안 따로 시간을 내서 뭘 했죠? 바로 이 보조지표 사용 설명서를 손수 직접 제작을 했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 왜 일주일씩이나 걸렸냐면,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증권사가, 이 증권사가 전부 다 다르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자료를 만들면서 알게 된 건데, 이 증권사별로 보조지표를 설정하는 방법이 전부 다 제각각이더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증권사별로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증권사를 쓰시든지 따라 하실 수 있게 전부 다 제가 개별적으로 그림이나 사진을 통해서 이 자료를 전부 다 만드냐고 시간이 좀 걸렸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는 나는 모바일로만 매매를 한다, 혹은 나는 컴퓨터로만 매매를 한다, 즉 HTS로만 매매를 한다, 이렇게 각각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바일로는 이 OBV와 RSI를 어떻게 추가를 하는지, 그 다음에 컴퓨터로는
이 보조지표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마찬가지로 각각 이 그림이나 사진을 통해서 제가 이 자료를 전부 다 만들어 놨으니까 이 보조지표 추가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제가 직접 만든 이 설명서대로만 따라하시면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만 드리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아예 이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바로 요건데, 요거는 모바일로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직접 만든 이 증권사별 보조지표 사용 설명서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OBV와 RSI를 어떻게 설정하고 사용하는지 제가 이 자료 안에 전부 다 넣어놨는데,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순서대로 1번, 2번, 3번, 4번 순서대로 그대로 따라하시면 된다.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제가 이렇게 사진을 하나씩 보여드리면, 자, 요런 식으로 따라하시면 되는데, 자, 이 중간에 뭐가 나와 있냐면 RSI 지표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이 화면이 나와 있어요. 요거는 제가 사용하는 증권사의 이제 HTS인데, RSI 지표상 요 수치값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그리고 나머지 설정값은 어떻게 맞추는 건지 제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모바일로 보셔도 되는 거고, 여기 보시면 이제 RSI 뿐만 아니라 OBV도 어떻게 설정하는지 제가 그대로 화면에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이 설정 값으로만 똑같이 맞춰서 이 화면 세팅을 하셔서 OBV라든지 RSI를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면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이 증권사마다 기본 세팅이라는 게 돼 있을 거예요. 기본 설정 값인데, 이 기본 설정 값으로 OBV, RSI를 맞춰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 자, 왜 그러냐면요, 이 기본 세팅으로 했을 경우에 잘못된 타이밍에 여러분들이 매수 또는 매도가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이 설정 값으로 맞추셔야 된다는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주린이 시절부터, 저도 주린이 시절이 있었겠죠. 제가 주린이 시절부터 프로 트레이더가 되기까지 정말 운이 좋게도 여러 슈퍼개미 분들을 만나면서 이분들에게 배웠던 설정값이 바로 이거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이 설정값대로 여러분들이 맞추셔야 슈퍼개미 분들이 설정해놓은 이 화면 구성 그대로 똑같이 매매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설정이 끝났으면 이게 다가 아니죠. 결국에는 우리가 이 보조지표 OBV와 RSI를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이 사용 방법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이 OBV가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매매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그 다음에 하락이 나올 때는 또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언제 매수를 하고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이 RSI 지표상 어디가 진짜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 바닥 시그널이고, 그리고 어디가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는 고점 시그널인지, 여기 대해서도 제가 각각의 패턴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쉽고 간단하게 따라 하실 수 있게 그림이나 사진으로 이 자료를 제가 전부 다 만들어 놨으니까요, 요대로만 따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평생 리스크를 줄이면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주도적으로 매매를 하시면 된다. 주도적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볼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직접 만든 이 보조지표 사용 설명서 필요하신 분들은요, 항상 그랬듯이 여기 상단에 제 번호 남겨놓고 있죠. 제 번호 010-5826-4556으로 뭐라고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냐면, 간단하게 숫자 7이라고 할게요. 이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숫자라고 지난부터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숫자 7이라고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신 분들은요, 제가 전부 다 확인해서 이번에도 이 보조지표 사용 설명서 전부 다 무료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주린이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막 차트 공부를 시작했는데 내가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너무 막막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제가 드리는 이 보조지표 사용 설명서 여러분들도 최대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공유를 해달라,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 HMM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변동성이 추가적으로 발생을 하면서 주가가 상승, 횡보, 급락, 이렇게 세 가지 방향 중에 하나로 주가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 자, 근데 제가 항상 구독자분들과 주주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세 가지 방향성에 대해서, 이 세 가지 패턴에 대해서 미리미리 예측하고 대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매매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즉 어떻게 앞으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잡으셔야 되는지, 이 예상도를 제가 전부 다 그림으로 정리를 해놨어요. 그리고 이게 바로 뭐라고 그랬죠?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시나리오 매매 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근데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이라는 게 아직까지도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거의 불모지에 가깝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주주분들도 이 시나리오 매매법을 들어보기만 했지 실제로 해보신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그만큼 아직까지도 국내에서는 상위 3%에 해당하는 이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만 시나리오 매매 기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즉 저 같은 프로 트레이더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좀 얼굴이 알려져 있는 슈퍼게임이라든지, 그 다음에 외인 같은 이런 일부 세력들만이 여전히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으로 매매를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 나오는 개미털기에 당하는 게 누구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개인 투자자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지난 1년 동안 구독자분들에게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을 여러분들 걸로 반드시 만드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만큼 이 매매법이라는 게 내가 마치 주식시장에서 답안지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시험을 보는 것과 같다.
즉 투자자로 하여금 내 리스크는 최소화하고 내 수익률은 극대화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만 드리면 오늘 제 영상 처음 보시는 HMM 주주분들은 이 시나리오 매매법이 이해가 잘 안 되실 거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다른 종목의 주주분들에게 만들어드렸던 그리고 공유를 해드렸던 이 시나리오 자료를 예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왼쪽에 보시면 이때 당시에 이 종목도 갑작스럽게 주가가 급락이 나오던 상황이었는데 이때 당시에 제가 주주분들에게 이 자료를 만들어드리고 공유해드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벌써 7월 중순이었네요. 이때 당시에 1번 패턴대로 급등 패턴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매수가 매도가를 어떻게 잡으셔야 되는지, 그 다음에 2번 시나리오대로 횡보하는 패턴이 나왔을 때 분할로 비중을 어떻게 실으셔야 되는지, 그 다음에 3번 시나리오대로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올 경우에는 물타기나 신규 매수를 얼마에 잡으셔야 되는지 이렇게 보신 것처럼 정확한 가격을 제가 표시를 해드리면서 주주분들에게 이대로 매매 대응을 하시라, 그래야 리스크를 가장 최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이때 당시에 제가 드린 이 시나리오 자료로 굉장히 많은 주주분들이 도움을 많이 받으셨죠. 그래서 지금은 이 종목이 상승 랠리를 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주분들이 탈출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마 구독자분들은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바로 아실 거예요. 자, 어찌됐건 이번에도 제가 이 HMM의 최신 업데이트된 이 시나리오 자료를 직접 만들었고, 내가 혼자 매매하기 좀 막막하다, 아니면 HMM을 들고 있는데 좀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항상 그랬듯이 여기 상단에 제 번호 있죠? 제 번호 010-5816-4556으로 뭐라고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냐면 간단하게 시나리오라고만 이렇게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전부 다 확인해서 이번에도 이 시나리오 자료 무료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지난 2021년도에 제가 공유해드린 이 시나리오 자료로 수익 내셨던 분들, 그리고 최근에 5월과 6월 달에도 수익 매매로 수익 내셨던 분들은요, 이번에도 똑같이 시나리오라고만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똑같은 방법으로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HMM 보유하고 있는 주주분들이 있다고 하면 제가 드리는 이 시나리오 자료 여러분들도 최대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공유를 해달라,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 다른 개인 투자자분들이 앞으로 세력의 개미털기가 1, 2주 정도 더 나온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인 패닉에 빠져서 손절이 나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 포트폴리오 안에 마이너스가 찍혀있는, 즉 물려있는 종목들이 몇 개 있으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 최근에 이 코스피 지수 자체가 1년 동안 너무나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 이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계좌가 마이너스를 지금 가고 있을 텐데, 중요한 건 뭐야? 중요한 건 이 물려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탈출 전략을 짤 수 있는지, 이게 가장 핵심이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1, 2년 정도 지났을 때 전부 다 이 계좌가 플러스로 바뀌어 있을 텐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주분들과 구독자분들에게 지난 1년 동안 뭘 드렸었죠? 여러분들이 직접 어떻게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는지, 이 시나리오 제작 방법을 제가 전부 다 공유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대로 따라 만드시는 분들이 물려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스스로 탈출 전략을 짤 수가 있는 이런 지금 상황이 와 있는데, 이미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종목의 시나리오를 만드는데 얼마나 걸리죠? 5분밖에 안 걸리죠? 그만큼 쉽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이 시나리오 매매의 기법이다. 그래서 특히 내가 평소에 단타 매매나 아니면 수익 매매를 주로 한다, 즉 종목이 교체되는 경우가 많다 하시는 분들은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렇게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왔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나도 앞으로 직접 내가 지금 물려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탈출 전략을 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마찬가지로 여기 상단에 제 번호 010-5816-4556으로 똑같이 뭐라고 적어주시면 되냐면 시나리오라고만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전부 다 확인해서 이 제작 방법까지 같이 전부 다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제가 구독자분들과 이제 제 영상 봐주시는 주주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운영하는 단톡방인데요. 제가 이걸 왜 만들었냐? 이전부터 계속해서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시나리오를 드리다 보니까 이게 약간 좀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일이 문자를 주고받고 하는 것보다는 카톡방에서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종목에 제가 일주일 동안 여러 종목을 분석을 하기 때문에 여러 종목의 이 시나리오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여기에 제가 실시간으로 업로드를 해두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공유를 받는 게 더 편하다 하셔가지고 제가 구독자분들과 그리고 제 영상 봐주시는 주주분들을 위해서 이 단톡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그때그때 여러 종목의 시나리오를 공유해드리고 있기도 하지만 그 시나리오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이런 코멘트도 제가 남겨놓고 있으니까 공부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주식 공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도움을 받으시기 좋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여러 종목의 시나리오만 공유를 드리는 게 아니죠. 바로 뭐냐면 그 시기마다 가장 급등이 나올 만한 이 세력주에 대해서, 주도주 역할을 하는 세력주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보통 일주일에 한 종목 정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리고 있어요. 자, 근데 왜 이렇게 뭐 많이 공유를 드리지 않냐? 그게 아무래도 제가 이
급등 종목을 보는 조건이 까다롭다 보니까 이제 이런 종목이 많이 나오진 않는데, 왜 그러냐? 일단 이 조건을 만족을 하려면요, 어느 정도 이미 빠질 대로 주가가 빠진 바닥 상태여야 되고, 거기다가 이제 막 반등이 나오고 있는 이런 시그널까지 포착이 돼야 되는 거죠. 즉 세력의 매집이 포착이 되고 RSI 지표상 확실한 바닥 시그널, 우리가 매수 시그널이라고 하는 이 지점까지 포착이 돼야, 즉 3박자가 다 만족을 해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종목 정도밖에 보통 제가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대신에 이런 종목들이 평균 한 달 정도를 예상을 했을 때 50%에서 100% 정도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혹은 그 이상 나오는 경우도 있었죠. 그만큼 이 세력주들은 세력이 매집을 끝내고 급등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하락에 대한 이 리스크가 적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력주도 제가 이 단톡방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단톡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요, 여기 상단에 제 번호로 010-5826-4556으로 저에게 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냐면, 간단하게 단톡방이라고만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전부 다 확인해서 이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단톡방 초대 링크는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초대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나는 이 링크를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정확한 제 번호로 문자를 주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기로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